저는 정신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시대인재 인문 B반 4기를 졸업한 이지용이라고 합니다. 현역 때 실전 연습이 많이 부족했음을 수능이 끝나고 성찰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시대인재 서바이벌이 수학 실전 연습에 굉장히 탁월하다는 평을 접하고 그럼 시대인재에 가서 반수 생활을 해야겠구나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시대인재 서바이벌은 시험과 학습 그 양쪽의 면에서 다 탁월한 콘텐츠라고 판단되는데, 그보다 또 쇼컷도 상당히 양질의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쇼컷에는 이제 전년도와 그 전전년도에 평가원 중요한 기출 문제들이 수록돼 있고, 또 그것을 응용하거나 아니면 현재 평가원의 방향을 고려해서 시대인재 출제자분들이 내시는 문제들이 수록돼 있는데, 거기서 평가원의 원칙과 또 제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응용된 문제들이 많아 그 효과를 톡톡히 본 것 같습니다. 반수생 때는 수학 노트를 각 수원, 수투, 그 다음에 확통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전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만약에 어떤 부분이 약했다면 그것을 바로 제 수학 일기장 같은 곳에 썼는데요. 그렇게 계속 제가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다 보면 그 실수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확통 같은 경우를 요약해놔서 다시 읽으면서 내가 배운 게 이런 거였구나를 되새김질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전통적인 효자 과목은 국어였습니다. 그래서 현역 때는 진짜 엄청 열심히 하고 학습량이 많아서 국어 성적이 잘 나왔는데, 반수 때는 그만한 학습량을 이제 내기가 힘든 시간이다 보니 그보다 좀 더 양질의 공부를 하기 위해서 기출 분석을 더 성실히 했습니다. 지문에서 근거를 찾고 선지를 일일이 분석해가면서 평가원의 원칙을 느꼈고, 그걸 제 원칙으로 가져온 다음에 사설 모의고사를 풀면서 더 정립해 나갔습니다.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사고 과정에 맞춰서 가장 진화된 방식으로 풀이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학습 과정이니까 사고 과정을 그대로 본인한테 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속독하는 게 심해서 평가원 기출을 풀면서 제가 무엇을 너무 빨리 읽느라 놓치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을 했고, 또 제가 만약에 평가원 기출을 풀면서 원칙을 세웠다면 그것을 사설 모의고사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식으로 가시면 비문학에 있어서 걱정이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문학은 사실 이제 난이도를 되게 강화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는데, 문학은 무조건 확실한 것을 찾는 연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문학이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생각보다 평가원은 명시적이고 굉장히 명쾌한 근거가 있는 답을 내기 때문에 무조건 확실한 것,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애매한 것 말고 모두의 눈에도 확실한 것을 고르시면 문학을 틀리는 일은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유는 되게 모두나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함정이 곳곳에 있는 과목이라서 좀 더 세심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강사의 커리를 쭉 타는 것을 제일 추천해 드리는데, 그 이유가 윤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마다 세부적으로 말씀이 다르실 때가 있거든요. 너무 많은 강사 선생님들의 커리를 타다 보면 본인이 헷갈릴 수도 있으니 한 강사 선생님의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 생유는 어느 정도의 국어 언어적인 감각을 요구하는 일인데, 언어적인 감각보다 다른 게 강하다 싶으면 다른 과목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으니 생윤에 본인의 적성이 맞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성공할 수 없다는 그런 걱정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이랑 슬럼프랑 많이 혼합돼서 되게 제 정신 상태에 악 영향을 주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그냥 제 일상을 단순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만약에 계획을 짰다면 그것을 온전히 지키는 일에만 집중하고, 또 잠에 들려고 할 때 보통 많은 분들이 상념에 빠지시곤 하는데, 그럴 때도 그냥 내가 내일 뭐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이걸 하려면 내일 뭐 몇 시에 가고 점심 땐 이런 거라고 이렇게 제 일상을 단순화하는 데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사실 제가 수능 2주 전에 빗물이 미끄러져서 허리 부상을 입고 일주일가량 학원에 못 나오게 됐었는데 사실 수능 2주 전부터는 그 멘탈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완전 멘탈이 나간 상태였는데 우선은 제가 만들어둔 국어 노트랑 수학 노트를 복습하면서 제가 배운 것들이라도 수능에 잘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복습했고 그 다음에 뭐 멘탈적으로는 뭐 이렇게 된 이상 그냥 수능을 최선을 다해서 치고 그냥 내가 지금까지 세운 원칙들을 수능날 그것을 잘 실천만 하면 뭐 나는 이번 수능엔 아쉬움이 없다 이런 생각으로 수능 전 2주의 혼란기를 임했습니다. 저는 수능 전날에 이제 뭐 학교 가서 수험을 받아오고 이런 자질구레한 일들을 다 정리한 뒤에 이제 집에 와서 고전 시가를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왜냐면 사실 우리 눈이 고전 시가에 익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고전 시가를 최대한 보면서 뭐 학습보다는 다음날 시험 보는데 윤활유가 된다는 차원에서 고전 시가들을 읽고 그다음에 한국사 공부를 거의 못해서 한국사 특강을 듣고 수학 노트를 한번 다 읽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거의 하루 종일 썼는데도 밤 11시쯤이 돼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수능날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아침에 엄마가 저를 차에 태워서 학교에 보내시는 길에 지용아, 뭐 시험 망해도 된다. 엄마가 네 인생 책임져 줄게 이러셨는데 되게 긴장이 확 풀리면서 그래 뭐 수능 중요하지만 내 인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 뭐 이런 생각으로 수능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침에는 국어 문법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문법이 단편적인 지식들이라 바로 기억에 남을 것이기 때문에 문법 공부를 하고 국어 시험을 봤는데 제가 난생 처음으로 화작이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 적이 없었는데 2번부터 안 풀려서 그 긴 집중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문법 문제들을 풀고 뒤에 문제들을 바로 풀었습니다. 제가 항상 세운 원칙이 안 풀리면 넘어가자였는데 난생 초유의 상황에서도 그래도 이제 넘어가면 된다 이 생각으로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내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더라고요. 또 그래서 국어 시간은 사실상 되게 패닉한 상태였는데 그래도 제가 2주 동안 마음이 새겼던 대로 그래서 원칙들을 끝까지 지키고 시험을 마쳤고 또 수학 시험을 보기 전에는 노트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 김은영 선생님께서 예전에 수업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수학 시험을 보기 전에 자기가 제일 많이 하는 실수들을 읽고 들어가면 그 실수는 안 하게 된다. 그래서 실수들을 읽고 수학 시험을 봤습니다. 저는 남녀 선생님이랑 정승준 선생님 두 분을 제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현역 때도 딱 한 번 추석 특강 때 남자 선생님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분이 되게 문과적인 사고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문과 친구들이 수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되게 도움이 되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반수 때도 되게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두 분이 엄청 문과 친화적으로 사고해 주신 덕분에 제가 문제를 풀면서 약간 놓쳤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체크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고 또 서바이벌을 항상 두 분께서 그것을 시험보다는 학습이라고 생각하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 말에 동감하는 게 서바이벌은 풀 때보다 풀고 나서 오답하고 다시 시험에 되새김질할 때가 더 학습 효과가 큰 시험임을 수업을 들으면서 느꼈습니다. 시험 볼 때는 우선 시험으로 정말 평가원 모의고사와 같은 마음으로 치렀고 그 다음에 시험 보고 나서는 기타 일반 문제집들을 풀듯 완전히 학습의 태도로 이제 임했는데요. 우선 서바이벌 문제를 풀 때는 이것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풀었고 그 다음에 평가원 모의고사를 풀 때랑 똑같이 시험을 운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1번부터 30번까지 다 푼 다음에 20일
이런 특수한 엄청 고난도의 문제들을 제외하고 다 다시 풀었거든요. 그래서 다 다시 풀고 그다음에 20, 21, 29, 30일 다시 이제 돌아가서 처음부터 그 풀이 과정을 확인하면서 시험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 시험 원칙을 서바이벌을 통해서 세울 수 있었고 그 후에 시험을 마치고 나서는 만약에 제가 더 빠르게 풀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문제는 따로 표시해서 정리했고 제가 틀렸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남재현 선생님과 정순준 선생님의 풀이를 두 분 다 번갈아 가면서 어떤 분께 제 사고 과정이 가장 적합하게 맞아 들어갈 수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서바이벌을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용기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스스로를 용서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매일을 완벽하게 살 수는 없으니까 오늘이 좋지 않았다면 그러면 이제 내일의 내가 또 열심히 해서 또 내일의 내가 이렇게 해서 너무 스스로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세게 주시지 마시고 그냥 오늘의 일은 오늘로 끝, 나를 용서하고 내일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온갖 커뮤니티에서 올라오는 소식들 이런 거에 예민하실 수도 있지만 우선 그런 걱정은 이후에 11월 이후에 본인이 처리할 거니까 일단 본인은 지금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내일의 나는 또 어떤 방향으로 학습해 나가야 할지에만 집중하시고 스스로를 복돋아 주시면서 좋은 수능 성적 거두시기를 응원합니다.